안녕하세요. 유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라떼 영화, MZ세대가 보는 라떼 영화, 그때 그 시절의 영화 매트릭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네, 젤리입니다. 네, 웅탈입니다. 네, 웅탈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때 그 영화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그 영화? 어떤 느낌이셨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때 그 영화요? 네. 그냥 그 옛날 영화구나. 아, 표현 자체는 괜찮으셨어요. 아, 그쵸, 네. 아, 다행입니다. 고전 명작? 매트릭스 나오는 게 막 AI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 그 매트릭스 세계관 자체가. 그쵸. 그게 99년도에 벌써 그거를? 네. 그래서 좀 신기했어, 그래서. 웅탈님 그때 태어난 지 얼마 됐을 때였어요? 4살 때였죠. 아, 네. 저는 저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좀 커서 봤어요. 중학생 때? 아, 그러니까 한참 그때 네네. 유행했잖아요. 한참 그런 슬로우 모션 이런 거. 맞아요. 그게 영화인지 몰랐어요. 아. 그런 막 패러디에서 그쵸. 개그에서 하고. 개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네. 그냥 보고 웃겨서 웃었지 저게 매트릭스 나온 건지는 몰랐어요. 아, 그렇지. 공중에 떠가지고 발차기 하고 하는 거. 저한테는 그리고 되게 어려운 영화였어요. 맞아요. 컴퓨터 세상 속에서 막 들어가고 막 되게 복잡한 현실과 컴퓨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저한테는 좀 이해하기 힘든 영화였어요. 나이 맞아요. 들어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쵸. 그때는 그냥 그 키아누 리브스가 막 되게 멋있죠.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 코트 길다란 거 있고 맞아. 그거만 기억이 나요. 총 쌍총 갈기면서 막 맞아, 그거만 기억이 맞아, 나요. 맞아. 그 주 스토리는 그땐 잘 몰랐어요. 맞아요. 이게 온갖 상징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상징을 모르면 역시 그런 쪽으로 포커스 맞추시는군요. 네, 저는 쌍권총 쏘는 거는 주연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영화가 맞잖아요. 앞이죠. 긴 맞아요. 코트도 그때 입었나요? 그럼요. 아, 그렇구나. 뭐 하긴 그렇네요. 그럼요. 제가 그 영화도 봤잖아요. 네. 그 주윤발 아저씨 나오는 네네. 유명한 영화 이름 뭐였죠? 준발. 중경사 영웅- 영웅본색. 영웅본색. 네네. 그 시리즈. 그것은 진짜 촌스러웠거든요. 동양 꺼내서 했으니까 지금 우리도. 다시 봐도 촌스러워. 매트릭스는 지금 다시 봐도 좀 멋있지 않나요? 괜찮아. 네. 네. 지금 다시 봐도 너무 멋있지 잘 않아요? 만들었어. 네. 그리고 되게 신기해요. 중국 영화도 주연발 나온 건 그런 촌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장국영이나 성룡이 나온 거나 이소룡이 나온 건 그렇게는 잘 안 느껴져요. 아, 그때 너무 그 어깨에 힘을 그들만의 줬구나. 특색이 있어. 네. 이소룡 이런 사람들은. 그치, 그치. 맞아. 이소룡 나온 영화가 뭐죠? 워낙에 영화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전 이소룡이 나온 영화는 본 적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멋있어요. TV 문학관처럼 아주 옛날 흑백으로 막 나오는 그런 제목은 게. 기억 안 나는데. 이소룡이 유명해진 게 영화 배우로 유명해진 건가요? 그럼요. 그쵸. 영화 배우죠. 무술 감독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술 쪽으로 유명하니까 무술 감독에서 막 잘해서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온 아. 영화 자체가. 아, 진짜 모를 한때는 수 케이블 있겠다. TV일 때 뭐 네. 38번, 120 몇 번에 항상 등장하시는 분이었는데. 아, 그치. 틀면 뿅 하면서 나왔어. 코 이렇게 딱 하는 게 그건 알아요. 이소룡 아비오. 맞죠? 아비오 하면서. 그 장면 알아요. 그렇게 영화에 나오신 분이구나. 네네. 그러니까 성룡은 개그스럽게 갖고 그쵸. 이소룡은 진지하게 진짜 갖고. 멋있게. 성룡은 맨날 약간 그 명절에 나오는 웃긴 맞아. 러시아와 같은 막 맞아요. 그런 맞아. 영화 그런 거 나오는 기껏 열심히 막 무술 다 해놓고 약간 웃기는 맞아요. 항상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하시는 걸로 헛슬 같은 샥 맞아. 힘을 빼주는 맞아요. 그런 영화. 갑자기 중국 영화로 네, 갔네요. 다시 매트릭스로. 네. 매트릭스에 나오는 거 보면 막 그 주인공이 무술 소리날 때 약간 동양적인 거 들어갔죠.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가라데 스타일 같은 거 맞아요. 나오고 약간. 그리고 매트릭스가 이제 99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그 감독이 원래 형제였다가 자매가 됐나? 자매였다가 맞아요. 형제가 됐나? 형제였다가 남매였다가 남매였다가 자매가 됐어요. 그렇죠. 네네. 워쇼스키. 워쇼스키 네. 지금은 자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매예요. 자매입니다. 네. 자매죠. 네. 자매가 하는 영화인데 네. 좀 신기하지 않나요? 99년도에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 자체가 메타버스잖아요. 네. 그렇죠. 그 AI가 발전해서 그렇게 된 거고 물론 그때도 AI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고도로 발달하는 AI가 아마 인간을 지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막 AI 엄청 발달하고 있고 뭐 되게 20년 전인데 맞아요. 되게 시대를 앞서간 상상이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일반적이지 않으신 두 분인 것 같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스토리는 제가 어릴 때 봤을 때는 잘 몰랐어요. 어릴 때 보기에 좀 스토리 어렵고 근데 액션밖에 몰라요. 그쵸, 그쵸. 저는 어릴 때 생각나는 게 아니 왜 그 선글라스 쓴 세미스온이 죽었는데 또 나오지? 그쵸. 근데 왜 쟤는 또 있지? 그러니까 막 복제를 시키잖아요. 맞아요. 그쵸. 왜 쟤는 두 명이 되지? 계속 이제 그때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막 현실 세계랑 매트릭스 세계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 자체를 제대로 이해 못했었어요. 왜 저긴 어디 여긴 어디지?
그러니까 뭐가 아니, 현실인 거야? 진짜 매트릭스에 빠져버린 거죠. 뭐가 현실인지 모르는. 그쵸, 그쵸. 그래서 막 약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빨간 약, 파란 약. 그것도 유명하죠, 그 그렇죠. 장면. 저는 어릴 때 저 약을 먹으면 왜 깨는 거지? 그러니까 왜 현실에서 약 먹으면 절로 가는 건지를 이해 못했거든요. 이제 커서 다시 보니까 다시 보게 된 게 그 매트릭스 그 세계관 이해를 위해서 애니메이션 만든 게 있어요. 오쇼시키 그 형제 시절에 네. 네. 만든 게 있어요. 형제 시절에 네. 만든 게 있어요. 그것도 보셨나요 혹시? 그게- 안 본 것 같은데. 그게 애니메이션이랑 2탄, 3탄이 동시에 한 해에 맞아요. 나왔죠. 한 해 3개 나왔어요. 아. 한 해 3개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설명해주고 싶었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 프리퀄 같은 느낌이죠. 네네. 프리퀄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보면은 그 원 보면은 그냥 그 앤더슨 프로그래머인데 뭐 자기가 알고 보니 나중에 막그 모피어스 와서 도와주고 해서 자기가 매트릭스 세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내가 매트릭스 세계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게 원이 나오고 한 4년 뒤, 한 2, 3년 뒤에 네. 3편이 한 번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까지 합해서 3편이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한 해에 시리즈물 나오면은 한 몇 년 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각본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소설의 원작인가 찾아봤어요.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그냥 분이 다 진짜 각본을 미리 다 네. 해놓은 거죠. 천재야, 해놓은 천재. 것 같아요. 아바타 같네요. 아바타가 지금 1 나오고 10년 만에 2가 나왔는데 3, 4, 5인가는 한꺼번에 나올 거래요. 다 오. 지금 3편은 촬영 끝났고 4편 중반부라는 영화 전문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2편 안 봤거든요. 아바타 네. 2편은 아직. 거기 5편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렇대요. 근데 4편이 끝내줄 거라고. 또 그렇게 그 10년 동안 뒤에 걸 쫙 다 구상하고 미리. 네, 그런가 봐요. 그것도 소설 원작이 아닌가 봐요. 아니죠. 아니요. 대단한 것 같아요. 소설 아니, 원작이 하나씩 아닌 만들어낸다는 건 좀 끌고 간 느낌인데 이렇게 싹 다 세팅해서 이제 확 나오는 건 이해가 좀 간다 오히려. 그래서 그 세 개를 한꺼번에 내고 난 뒤에 4개째 나올 때 뭔가 좀 말이 많았던 4개는 뭐 이건 엉망이다. 도대체 뭐냐 기대에 네 번째가 어긋난다. 있었어요. 네 번째 네, 있었어요. 제일 최근에 최근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3년 전인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제가 최근 건 안 봤어요. 그게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4번째 거는 약간 이 자매분들 자매가. 이 자매가 그 워너브라더스사에 되고 약간의 더 이상의 매트릭스 없다라는 똥칠을 하고 끝내는 작품이었다고. 진짜. 원래 결과적으로. 자기는 3편까지 끝이었대요. 근데 워너브라더스사에서 이들한테 자꾸 더 꺼내라고 하니까 더 요구를 했구나. 그래서 마지막은 똥으로 마무리를 딱 하면서 똥작으로 일부러 그렇게 딱 끝냈다는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육수 안 나온다. 사과를 다 끓여라. 이제 국물 끝났다. 그만 끓여라. 네네네. 딱 어울리는 비유네요. 딱 그런 느낌이네요. 충분히 우렸다. 근데 그렇게 치고는 거의 네. 10년 만에 나오는 영화 아닌가? 10몇 년 만에 매트릭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들의 요구들을 그 영화 제작사 요구들과 이 감독들의 그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데 계속 하라고는 하고 아니면 너네 없이 우리끼리 끌고 간다 뭐 이렇게 제작사에서 그렇지. 나오니까 그건 명예를 먹칠하는 거니까. 터미네이터가 터미네이터 3 짝이 되는 거죠. 이후가 맞아. 그 누구예요? 그 감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뒤는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닌데 어째 자꾸만 이름이- 만들어내가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좀 잘 되면 제작사에서 어떻게든 계속 끌고 밀어냈죠. 가라고. 브랜드 네임이 된 거죠. 브랜드명으로 계속 가려는. 어떻게든 질질 끌라고 막 시키겠죠. 잘 네, 되면은. 네. 네. 최근에 디즈니에서 그 누구예요? 사장이 컴백했잖아요. 예전 사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예. 네, 컴백하면서 그 마블 수장을 불러가지고 맞아요. 한마디 네. 했다고. 그렇게 대충 왕창 찍지 말고 제대로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딱 그런 똑같은 시장 논리에 의한. 그런가 봐요. 예술가들과 이 상업가들의 마인드 그 사이, 차이. 그쵸? 마블은 그 엔드게임 이후로는 뭐 하는지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 엔드게임의 너무 최대 단점이라면 너무 잘 끝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뭔가 다 끝나버린 느낌이라서 오. 거기서 안 보게 되는 건 느낌. 마블을 저는 그 뭐죠 가슴에 아이언맨. 아이언맨과 헝거 게임 말고는 헝거 게임도 맞나요? 헝거 헝거 게임 게임이 딴 딴 건가요? 네. 예. 아이언맨밖에 한국 모르는 게임 거죠. 공포 영화 아니에요? 네.
매트릭스는 사실 3에서 완벽하게 해피엔딩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침표가 있다더라고 맞아요. 영화 장면 네, 영화에서. 속에. 근데 끝났죠. 또 나왔던 게 신기하네요. 또 그러니까 나왔지? 등 떠밀려가지고 뭐 어떻게 했나? 그게 기계하고 인간하고 합의를 본 게 3편의 끝이잖아요. 네, 맞아. 해피엔딩. 응. 간단한 스토리를 보자면 원 때는 이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머가 원래 이름이 앤더슨인데 밤에는 네오라는 해커로 활동을 하잖아요. 니오. 네, 니오로 활동을 네. 하는데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그 매트릭스 세계에서 현실로 자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온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그걸 살아요. 거기서 이제 인류 뭐 해방 전선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더 원을 찾아요. 그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자기 시온을 지켜줄 거라는 네. 기계 세상에서 찾는데 걔가 네오라는 거예요. 그 밑도 끝도 없이 네오래. 진짜 처음 이걸 생각해요. 밑도 끝도 없이 네오래. 궁금하다. 만약 그런 얘기를 누군가 와서 얘기를 했어. 근데 좀 믿을 만한 포스는 있는데 믿을 수는 없는 뭔가 근거 없는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굉장히 갑자기 궁금해진다. 누가 와서 당신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의심천백이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의심. 두 번째는 그런가? 세 번째는 정에 불타서 헤쳐나가야지. 해볼게. 방도 하나 두르고. 저는 그러니까 완전 반대 흐름을 탈 것 같아요. 그럼 기분은 좋은데 에이 하면서 의심적으로 가는. 역시 다르게 만나는군요. 네. 네. 그래서 네. 근데 영화 처음 시작 보자마자 네오잖아요. 네. NEO. 그거 원에서 스펠링을 좀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연관이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원에 좀 바꾸면 네오니까. 연관이 있겠다 하고 있었는데. 똑똑하시네. 이게 진행이 되다가 제가 이제 저는 그 장면이 원에서는 사실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는 게 처음에 제가 막 현실 부정해요. 근데 폰 받고 이제 해석이 이러다가 전화 모피어스가 그 사이언의 해방전선의 어떤 한 수장 보스. 같은 분이 네, 보스 네. 같은 분이 전화 와서 너한테 요원은 가니까 도망가라 얘기해주면 도망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빌딩에서 뛰어내리려 그러는데 안 되겠다 안 뛰어내리고 잡혀요. 너무 무섭지. 그러니까요. 자기한테 이게 차다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사이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잡혀가는데 이제 스위스랑 이렇게 치조를 하다가 전화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말도 못할 건데 뭘 전화를 해. 그러니까 입이 막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저 어릴 때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입이 딱 풀로 붙었어. 입이 붙어가지고 입술이 없어져. 너무 신기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앤더슨이 진짜 이거 매트릭스구나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모피어스랑 만나게 되고 근데 모피어스는 좀 나쁜 사람인 게 파란 약 빨간 약을 안 주고 자기는 오직 진실만을 준다면 빨간 약만 줘요.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 둘다 안 주거든요. 하나만 주거든요. 모피어스는. 그래요? 나중에 오라클은 2개 다 주는데 어쨌든 그런가? 모피우스가 둘 다 주고 고르라고 하지 않나? 둘 다 주고 고르라는데 마지막에 자기는 항상 진실만을 추구한다면서 이거 손잡고 이렇게 내민단 말이에요. 맞아, 그게 맞아.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모피어스는 그 안경이 너무 작으신 분이죠. 맞아요. 얼굴에 비해서. 맞아요. 너무 작으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이렇게 막 억지로 하는 건데 그래서 깨끗하게 결국 먹고 나오겠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것도 기억나는 게 고치 같은 데서 있다가 맞아요. 빨간 약 먹으면서 이제 깨는데 고치 같은 곳에 있다가 막 헤쳐나오고 몸에 이렇게 막 하고 하잖아요. 인간이 뭔가 배터리를 쓰는 것 같은. 네.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쵸. 뭔가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느낌이. 설정이. 네, 그런 느낌이. 저 그런 거죠. 딥다크한 분위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약간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그 아래서 맞아요. 구하는 맞아. 나는 양수에서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는 태아가 맞아요, 약간 맞아요.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나올 때 아이들도 그러네요. 괴로워하거든요. 그러네, 울고. 맞아요. 네, 약간 그 그러네요. 느낌이랑 그러네요. 비슷해요. 입속에 들어가 있던 파이프가 그러면은 탯줄 같은. 뭐 그럴 그런 수 거겠죠.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시하는 현실로 느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아마 원에서는 이제 그 팀원 중 한 명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매트릭스로. 맞아요. 이 시궁창 같은 현실보다는 꿈 같은 꿈이더라도 좋은 매트릭스 돌아가고 싶어 하죠. 거기서 가짜라도 부자로. 고기 맛을 보겠다. 그렇죠. 그리고 부자로 네. 살게 해달라 그랬어. 네, 네.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뭐 배우로 살게 해달라 그랬나? 그런 식으로 뭐 유명인으로. 네. 걔가 막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배신을 하면서 근데 결국 뭐 어찌저찌해서 해피엔딩이 나죠. 결국 이제 걔 배신을 하고 아마 1편에서
네오가 죽어요. 총 맞고 죽는데 그 전에 오라클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인데 오라클 예언자잖아요. 예언자인데 걔가 오라클이 네오한테 네 원 아니라 그래요. 미안하지만 너 원 아니라고. 그런데 원이랑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 트리니티 트리니티라는 여자한테는 네가 앞으로 사랑에 빠진 남자가 더 원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오가 어떻게 도망을 못 가고 총 맞고 죽는데 그 죽는 장면에서도 굉장히 깊은 게 이제 막 모피어스랑 트리니티랑 네오랑 도망가는데 그 스미스 요원이 이렇게 보면 일반인이었는데 다시 돌아오면 스미스 요원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그것도 어릴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어디에서 있는 그런 느낌? 그치. 이제 전화 받으면 이제 현실 나가는 건데 마지막에 전화 부서지면서 네오가 못 나가고 네오가 이제 스미스 요원한테 도망가다가 저기 총 맞고 죽어요. 죽는데 이제 거기서 실제로 트리니티에서 죽으면은 현실에서 죽는데 이제 트리니티가 네오한테 가서 너 안 죽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는 더 원이야 하면서 갑자기 깨어나. 그래서 갑자기 초능력을 얻게 돼요. 매트릭스 세계에서. 사랑의 위대한 힘이란 거.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매트릭스라는 완벽한 기회가 이해하지 못한 유일한 감정. 그 사랑이라는 감정 덕분에 네오가 다시 부활을 해서 갑자기 초능력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고 원이 끝나요. 그리고 원에서 막 이게 총알 막는 거 보여주면서 이게 총알 날라오게 막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지금 다시 나와도 되게 멋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총알 날라올 때 막아서 이렇게 막 총알 만져보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멋있는 것 같아요. 난 처음 볼 때 이런 장면이 멋있지 않고 되게 막 애기들 보는 것 같이 그래서 난 집중이 안 되더라고. 이런 진짜? 장면 나올 때마다 이거 너무 애기 거 같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 너무 집중이 안 됐어요. 그 안에 설정이 네오가 프로그램 다 네.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프로그램 위에 있는 존재가 돼버린.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총알이 날아오는 것도 또 결국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걸 위에서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컨트롤이 되는 버그죠. 그런 버그. 것들을 네오가 버그 덩어리죠. 그렇지. 그러니까 버그 그 자체인 거죠. 사실 네오가.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이 끝나고 2로 가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초능력을 얻은 네오라 인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원이 나타났다 믿는 거죠. 이제 더 원이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랑 배경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아마 1편에서 스미스가 죽어요. 그 싸우다가 네오가 스미스 몸으로 들어갔는데 스미스가 파괴돼요. 맞아요. 그래서 되는데 이제 2편에서는 이제 오라클이 예언을 해요. 네가 인류를 구할 길은 키메이커를 찾아서 그 소스 코드 뭐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요. 누구한테 가야 된다. 그 키메이커를 막 찾으러 다녀요.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중간에 스미스가 또 나와. 분명 1편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스미스라는 프로그램이 요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그 매트릭스 세계에 필요 없는 애들을 삭제시키는 네.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네오라는 버그가 들어가게 되면서 백신이죠, 백신. 백신에 버그가 들어간 거지. 지도 버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통제를 벗어난 프로그램이 돼버린 거예요. 스미스가. 그래서 이제 지 맘대로요. 자기 맘대로 이제 다 하는 거죠. 더 강해져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스미스가. 네네.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래서 오라클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키메이커를 찾아요. 그리고 소스 코드로 가는 문을 열어요. 갔더니 매트릭스의 설계자가 딱 앉아있어. 백발 아저씨가 소파 위에. 자기 아키텍처라고. 그래서 진실을 알려줘요. 이 매트릭스 세계의 진실을. 이 모든 거는 허구고 더 원이라는 것도 프라임 프로그램이라는 순환적인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이 잠시 이제 이 프로그램 프라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프리퀄 애니메이션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그럼 안 봐서. 이제 여기서 1에서 2죠. 네. 3가 마지막이고 이제 1, 2 사이에 이제 여기서 1 이전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잠시. 이 프리퀄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은 인간이 이제 고도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 기계를 만들어요.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랑 안드로이드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안드로이드는 인간의 모습을 하는 기계고 근데 휴머노이드는 그냥 인간을 일을 도와주는 기계예요. 막 팔만 있고 이런 기계들 있죠. 그런 걸 휴머노이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인간 대신 일을 해요. 인간은 이제 일을 안 해요. 놀고 먹고 놀아요. 이 모든 일은 그 기계가 다 해요. 안드로이드가.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안드로이드가 인공지능이잖아요. 학습을 하잖아요. 네. 인간처럼 일을 하고 인간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인간처럼 생각하게 돼버리는 거야. 아. 그럴 수 그래서 있을 것 같아.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 집에서 인간의 집에서 노예로 같이 노예로 쓰던 기계가 있겠죠. 네. 그 기계를 폐기 처분하기로 해요. 그랬더니 기계가 자기 살고 싶다고 그 인간 주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 이게 블레이드 러너의 그거야. 세계관이야. 맞아요. 그래서 기계가 자기가 살고 싶다고 인간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약간 에러 아닌가 그 기계는? 에러죠. 그렇죠, 에러죠. 근데 이게 에러인데 고도로 학습이 인간처럼 되다 보니까 인간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로봇 영화에서는 아예 그 룰을 집어넣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을 해치지 못한다.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처럼 사고하게 되면 나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게 생기는 그쵸, 거니까 맞아. 죽을 수 있겠다. 근데 애니메이션 재판을 하는데 나는 내가 살고 싶어서 내 생존을 위해서 행동이다. 재판을 해요? 라는 말을 기계가 해요. 그러니까 살인죄죠. 살인죄로 가는데 이제 그것을 그를 안 하고 너를 안 하고 그것이라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죄 질러서 당연히 사형이 처해지겠죠. 기계가 인간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간 사회에서 그 살인을 저지른 기계랑 같은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 종. 네. 모든 기계 종을 다 폐기 처분해버리자 그래요. 실제로 그런 폐기 처분해야 될 쪽이 있고 이쪽에서는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얘네도 그렇죠. 인간들 중에서 물론 기계도 그런 생각, 기계 중에서도 항의를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인간들 중에서도 기계에도 자유가 있다. 얘 싸우다가 대립이 일어나요.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데 결국 이제 이 기계들이 폐기 처분 당하기 싫어하는 기계들, 살고 싶어하는 기계들이 도망쳐서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워요. 중동 지역에 제로원이라는 국가를 지어요. 근데 제로원이라는 국가가 너무 잘 나가. 그러겠죠. 걔들이 뭐 밥 먹어야 돼, 뭐 해야 돼, 일도 잘해. 점점 인간의 주권이 넘어가요. 경제적 주권이나 그런 게 이제 그 사실 경제는 다 넘어간 거잖아요. 맞아. 전 세계 금융시장의 자본이 거기 다 모이게 돼요. 수익도 잘 되고. 그래서 인간이 계속 막 무역도 막고, 해산 봉쇄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무역도 막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계 쪽 입장에서는 근데 묵묵히 자기 일만 해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하려고, 기계 쪽에서 UN 평화 회의를 할 때, 대사관을 보내요. 기계 대사관을. 당연히 인간을 배척하죠. 사실은, 기계는 한 번도 인간을 싫어하거나 공격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건 인간이 혐오에서 비롯된 일이에요. 인간이 기계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일이거든요, 사실은. 사실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우리가 만든 피조물이 맞아요. 나를 뛰어넘는 맞아. 그런 예전에 프레데터 얘기했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돼요. 인간이 그 제로원에 핵 공격을 감행해요. 근데 걔들이 방사능에 위험해. 뭐가 위험해? 그렇잖아요. 폭발만 나고 뭔 타격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당연히 기계 쪽으로 기울죠, 점점. 당연히 그러겠죠. 이게 힘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인간 점점. 인간이 미쳐버린 거야. 네. 안 되겠다. 이 기계들의 주요 동력원이 태양열이에요. 한마디로 전원을 뽑고 싶었던 거야. 그죠? 태양열을 비겁하다. 가려버리자. 검은 폭풍이라고 해서 하늘을 검게 완전 막아서 태양을 못 들어오게 해버려요. 여러 가지 환경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멍청한 거죠. 그럼 이제 자기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제 태양을 가려버리니까 처음에는 인간이 우세해요. 점점 지구를 대체하기 시작하다가 기계가 방법을 결국 찾는. 최종적인 인공지능 기계를 만들어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기계의 신 같은 존재 만들어요. 걔가 이제 그걸 깨달아요. 우리는 인간과 닮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의 모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열을 필요로 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기계들은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창조성도 있어.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이상한 기계 모습 있죠. 그 모습으로 나오면서 더 이상 태양열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원자력으로 한다거나 결국 그래서 전쟁을 기계가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승리를 하게 대한 요구로 인간 국가들한테 너희들은 우리의 자원이 되어라. 그러니까 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태양열이 없으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체 신호로 자기 배터리를 쓸 수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제 인간이 기계의 배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한 거죠. 요구한 협박이죠. 너희들 우리 배터리가 되라. 근데 생체 신호를 이용하려면은 인간이 살아있어야 돼. 죽으면 안 되고. 영원히 살아있어요. 안정감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예요. 산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 거기 있어라. 그래서 첫 번째 매트릭스 정신적 만들었어요. 안정감. 매트릭스 만들려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아키텍처라는 프로그램 만들고 이 프로그램 완벽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키텍처라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트릭스를 첫 번째 만들었는데 거기 인간들을 넣었는데 너무너무 완벽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질감을 느껴요. 이 아키텍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불안정한 것들은 완벽하게 해줘도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매트릭스는 실패가 돼요. 안정적이지 못하게 돼. 그래서 두 번째 매트릭스 만들어요. 그래서 아키텍처와 인간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혐오와 고통의 역사더라. 인간 역사는 혐오와 고통이더라. 그래서 혐오와 고통과 공포만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또 못 버텨.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 역사가 이런데 맨날 싸우고 질투하고 죽이고 이런 역사로 살아왔는데 똑같이 만들어줬는데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아키텍처가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너무 뛰어나다. 역사 공부를 안 했어. 아키텍처가 그걸 안 했어. 조금만 해보면은 결국 유럽이 세계를 지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걔네들끼리 계속 치고받고 싸워서거든요. 맞아. 중국의 실패 이유는 군웅활과하던 시대에서 하나의 나라가 된 다음부터 약해지기 시작한 거거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 다투도록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인간 근데 이상해. 완전 다투게만 했는데도 실패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혐오의 세상 만들었는데도 인간이 못 버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가 나보다 지능이 인공 지능은 훨씬 낮지만 그러니까 지능이 훨씬 낮고 인간처럼 불안정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요. 그게 오라클이에요. 그게 그 예언자로 나온 오라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역사도 왔다 갔다 해야 되듯이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원래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상태인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맞아. 무조건 액티브 해야 되는데 디액티브했다가 이게 현상을 인간은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성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반복되어야지 이게 재밌게 살 수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죠. 기계는 이거 조립하면 조립하는데 인간은 조립하라니까 한 시간 하니까 지루해서 못 하겠대. 맞아. 인간은 기계는 재밌게 이해 하기도 못하는 하고 거죠. 못하기도 하고. 기계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라클이라는 걸 만들고 오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이 획기적인 거를 만들어요. 획기적인 매트릭스를. 자기가 오라클은 원래 인간의 심리에 대한 연구를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해보니까 인간한테 선택을 맡기면은 안정적으로 매트릭스 살아가더라. 그래서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는 거예요. 어디 갈래? 근데 거기서 99%의 인간은 파란 약을 먹고 매트릭스 살아가요.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거기서 살아가요. 그냥 부럽다. 아름다운 꿈에서. 근데 그중 1%가 빨간 약을 먹고 현실로 가요. 굳이. 근데 오라클은 그 불안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매트릭스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키텍처는 절대 안 되죠. 그 1%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빨간 약을 먹고 깨어난 1%들을 사이온이라는 것에 집어넣고. 집어넣고. 맞아. 근데 시온. 지금 시온이죠, 그렇죠? 시온.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시온에 가서 해방하는 국가를 만든 거지만 사실 모든 게 통장에 있던 거죠. 그렇지. 그래서 만들어 1%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계속 1%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한번 리셋을 시켜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필수통 비우기 프라임, 그렇죠. 그래서 프라임 프로그램 만들어요. 포맷인 거예요. 리스타트죠. 그래서 윈도우를 개념으로 베이스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맥OS는 아니거든. 그래서 프라임 프로그램 만들어요. 그게 뭐냐? 1%의 사람들이 계속 시연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중 한 명이 더 원을 뽑아요. 그러니까 더 원도 프로그램의 일종이었던 거예요. 네오도 프로그램의 일종이었던 거예요. 그냥 더 원을 뽑아요. 더 원에 오라클이 안내를 해요. 그의 삶에 대해서. 오라클이 예언해 주잖아요. 너는 뭐 이렇게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선택을 내리게 해요. 아키텍처 앞에 맞이하게 되면은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게 돼요. 네가 여기서 소스 코드로 돌아가서 프로그램이잖아요. 소스 코드로 돌아가서 시온을 어차피 멸망되는데 소스 코드로 돌아가서 시온을 멸망하고 15명의 여자와 7명의 남자 다시 뽑아서 시온을 재건설을 하든지 네가 지금 인간 세계로 돌아가서 그냥 인간 멸종하든지 이거 선택하라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매트릭스에서 그 네오들은 더 원들은 다 소스코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결국 시온은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 매트릭스에 본 영화 그 시온 있죠. 계속 반복되는 프로그램이었고 6번째가 7번째 시온이라고 맞아요. 표현하죠. 6번째예요. 네. 그게 이제 네오 한번 더 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첫 번째 번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아키텍처 방 들어가면은 네오가 TV에 막 네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전 세대 네오들이 더원들이 있던 없구나. 거죠. 네. 더원들. 알고 보니까 이 더원조차도 하나의 프로그래밍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 더원, 키아누 리브스는 다른 선택을 해요. 원래는 소스코드로 돌아가서 시온을 재건설해서 인류의 삶을 이어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전 네오와는 다르게 이 전 더원들과는 다르게 이 더원한테는 사랑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 일로 가서 트리니티를 구할래. 트리니티가 스미스랑 싸우고 있었거든요. 일로 가서 인류의 구원자가 될래. 그랬더니 얘가 뭐야? 그냥 인류 멸종하든 말든 자기 사랑하는 사람 구하러 가요. 거기서부터 일단 선택이 달라진 거야. 이 뭐야? 이상하게 된 거야. 버그지. 버그가 진짜 버그인 거죠. 버그의 다른 선택을 버그다. 해보니 지금 앞에 다섯 번의 프레임 프로그램과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가고 다시 그 살려요. 그럼 이제 그 기계 도시에 기계들이 시온을 멸종시키려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이게 그들끼리 막 내부 회의를 해.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거는 전쟁이고 전쟁해야 된다. 전적파는 이거 네오 더 원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막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다시 그 말을 듣고 더 원이 나와서 다시 매트릭스 돌아가서 오라클한테 가요. 너 나한테 뭐 더 원 아니라며. 나한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오라클이 너나 나나 목적은 똑같다. 그 오라클도 이 전쟁의 종식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인간파였던 거죠. 사실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이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의 주기를 끊고 싶었던 거죠. 근데 지금 매트릭스 세계에 문제가 일어났다. 원래는 매트릭스에서 99% 중에서 1%만 그 중에서 1% 중에서 한 명만 그 버그가 생겨야 되는데 더 원이라는 버그가 근데 버그가 하나 더 생겼어. 스미스. 네오가 들어갔던 스미스도 그 초월한 버그가 돼버린 거예요. 이 반복되는 완벽함을 주한 아키텍처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순환주의 이어져야 되는데 도원이 2명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버그가 2명이 돼버린 거죠. 포맷을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그렇죠. 포맷이 안 되는 겨. 그래서 스미스가 폭주를 하고 막 모든 프로그램들을 복잡하게 흡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가 스미스를 막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네오는 떠나는데 스미스가 다시 와서 오라클을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거든요. 당신은 예언자라서 알고 있었을 건데 왜 도망 안 갔냐. 그냥 근데 오라클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흡수를 해버려요. 이제 스미스가 완전 매트릭스를 장악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듣고 온 네오가 이제 그 인류 사회에서 막 인류 그 지도자들끼리 회의를 하다가 자기가 기계도시 중심으로 가겠다. 좀 다 절대 안 믿죠. 미쳤냐고. 우린 전쟁 준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된다. 함선 하나 빌려라 그러니까 함선 못 준다. 계속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기계도시로 결국은 어떻게 설득을 해서 기계도시로 가면 함선 하나 얻어요. 네. 해서 그 모피어스는 남고 트리니티랑 네오랑 같이 떠나요. 함선을 타고. 네,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엔진에 뭐 걸렸대. 이게 그거 클리셰거든요. 엔진에 뭐 걸렸다. 항상 여기서 무슨 모드 사건인데 여기서 잘 가거든요. 에일리언도 그랬거든요. 에일리언 엔진에 걸렸다 보니까 에일리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스미스가 있나? 아니 갔는데 베인이라는 남자가 이전에 거기서 깨어났는데 사실 이 베인이라는 남자가 스미스가 복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인간까지 복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세계에 들어간 인간까지 복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해킹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로 온 거죠, 스미스가.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서 현실로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베인이거든요, 사실. 근데 계속 쟤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얘네 방해하러 나온 거죠. 얘 입장에 그 스미스의 목적은 모든 것에 멸망이었어요. 기계 세계, 인간 세계 모두의 멸망. 그걸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해하러 온 거죠. 그 과정에서 네오가 해서 눈 다쳐요. 그래서 뭐 영화 마지막에 눈 이렇게 안대 쓰고 있잖아요. 거기서 눈 다치거든요. 눈을 잃어요, 네오가 거기서.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가야 되니까 트리니티랑 네오랑 출발을 해요. 기계도시로 가는데 가면 안 놔두겠죠, 당연히.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추락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트리니티가 죽어요. 추락 과정에서 더 이상 네오는 무서울 게 없어진 거야. 앞도 안 보여. 트리니티도 사랑하는 사람도 죽어. 잃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계의 신한테 가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한테 가니까 막 죽이려 되니까 이게 3탄인가요?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쵸. 이게 지금. 네, 맞아요. 어디서부터가 3탄이었죠? 갑자기 이게 이 편에서는 그 키메이커를 찾고 아키텍처한테 진실을 들어요. 맞다. 네, 그게 그 끝이에요. 장면. 네. 근데 그 진실에 관한 내용이 그 프리퀄의 메인 애니메이션 나왔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기계의 신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기계의 신 나온 장면 되게 멋있거든요. 그 센티넬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 문어같이 생긴 그게 막 뭉치면서 인간의 얼굴처럼 나오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 그렇게 연출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협상을 하죠. 그 지금 매트릭스에게 스미스는 네가 제어 못하지 않냐. 나는 스미스를 내가 막을 테니까 인류와 평화협정을 하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하고, 근데 그 과정에 이미 그 기계 애들은 저기 시온을 침공하고 있었죠. 막 싸우는 중이었어요. 전쟁하는 중에서. 이제 사실 원래 이제 다 죽겠죠. 소환의 주기에 따라서 다 죽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네오가 그때부터 뭔가 깨달은 듯한 항상 뭔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그런 걸로 가서 스미스랑 뭐 최후의 결전을 해요. 그래서 하다가 막 스미스는 막 이해를 못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왜 그렇게까지 살려고 그러냐고. 이 암울한 세계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네오가 스미스를 이겨요. 이긴 게 아니라 이게 스미스 복제하잖아요. 네오를 복제를 성공해요. 근데 복제를 하는 순간 네오와 함께 모든 스미스들이 파괴가 되는 거죠. 다 같이 삭제되는 거죠. 이제 매트릭스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약속대로 기계들도 전쟁을 멈추고 다시 기계 도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매트릭스가 6번째 매트릭스거든요. 그러니까 100년마다 이루어지니까 600년 만에 드디어 이게 평화협정이 된 거예요. 인간과 기계의 평화가 돌아온 거죠. 드디어. 이렇게 이게 돌아오게 되면서 해피엔딩이 나죠. 그리고 네오는 죽고 트리니티가 죽었지만은 얘가 희생을 해서 매트릭스 세계를 살렸고 인간도 살렸고 그다음에 이 다음에 나온 게 사실은 그 전에 게임이 나왔었거든요. 이 게임이. 근데 그다음 4도 나오고. 근데 그 게임의 내용은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 모피어스는 살아있잖아요. 모피어스가 네오랑 트리니티 시체를 달라고 한 내용이었어요. 기계 거기한테. 나 안 준대. 그렇게 싸우게 된 내용이고 4는 제가 안 봤지만 대충 보니까 그 이후 60년이 지난 미래인데 60년이 지난 미래에서는 네오가 프로그래머가 게임을 개발해요. 그 게임이 이름이 매트릭스예요. 근데 그 게임의 매트릭스 안에서는 원래 그 게임 매트릭스에서는 그 매트릭스의 똑같은 세상이에요. 게임에도 트리니티가 있어요. 트리니티가 더원과 함께 구원자가 돼서 게임을 클리어 시켜야 되는데 트리니티가 잡혀 있어. 뭐야?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내용이 매트릭스 4거든요. 물론 저는 안 봤습니다.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게 한데 이렇게 보니까 저 어릴 때는 그냥 액션씬 뭐 있어서 봤었는데 그냥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니까 되게 탄탄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깊은 내용이고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나는 빨간 약일까 파란 약 먹을까? 나는 뭐 먹을까? 과연 뭐 드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99%의 사람이죠. 공포심이 많아서 그냥 파란 약 먹고 쭉 거기 있는 걸로. 그게 공포스러워서 도리어 드시지 않을까요? 나오는 걸로. 전 맨날 헷갈려요. 빨간 약이 깨는 거예요? 파란 약이 깨는 거예요? 빨간 약이 깨는 거죠. 그래서 맨날 저는 헷갈려. 깨지 않는 거죠. 깨는 게 공포스러워서. 빨간 약을 먹으면 현실로 돌아가고 파란 약을 현실 알게 되는 먹으면 거죠. 프로그램한테 완전 맡겨서 기억도 프로그램에 지웠다가 넣었다가 하고 계속 그게 반복된 거예요. 이번엔 이걸로 살았다가 이번엔 저걸로 살았다가 근데 나는 거기 산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파란 약을 먹으면. 저는 호기심 때문에 빨간 약을 먹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의미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일단 호기심 근데 때문에. 영화상에는 어쨌든 빨간 약을 먹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 많이. 그치.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걸 모르는 상태라면 깨는 걸 먹고 싶겠지. 그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면 사람들이. 근데 그렇죠. 거기서 모피어스가 설명은 해주잖아. 그 대충 해주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현실이 막 어떻다고 얘기해주진 않아요. 그렇지 나빠. 시궁창이라고 말하지 않죠. 죽 같은 것만 먹어야 된다는 얘기 안 해줘. 계속 그러네요. 진짜 꿈 같은 현실을 사는 게 현실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빨간 약 드실 것 같으세요? 파란 약 드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의 그 성향상 나는 이거의 진짜가 뭘까, 진리가 뭘까 이런 거가 되게 궁금하고 그거를
파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서 빨간 약을 먹을 것 같아요. 이유가 다르죠. 어. 빨간 약을 먹더라도 이유가 다르고 궁금해서. 궁금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좀 이유가 약간 달라. 그런 느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도 그래요. 저는 왜냐면 이전까지는 파란 약으로 살아봤잖아요. 파란 약이 인생을 살아본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갔으면은 이거 빨간 인생 살아보는 거죠. 어차피 한 번 살고 죽는데 이거 살아봤으면 이거 느껴보자.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나는 이 빨간 약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죠. 당연히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죠. 저는 현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사는 게 큰 의미가 있나? 물론 내가 현실인지 모르고 살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행 가는 이유도 전 비슷하기 때문에 호기심이거든요. 맞아요. 네, 내가 사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나갔다 오면 물론 그건 다시 돌아온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근데 이민도 생각해봤었기 때문에 저는 호기심 쪽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더 생각한 게 거기서 보면 빨간 약 먹은 사람도 다시 들어오거든요, 매트릭스에. 그럼 나는 이 가상현실인 걸 알고 가상현실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빨간 약을 먹고 나가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이제 인지한 상태로 살면 넌 더 재밌는 일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재밌고. 저는 그래서 빨간 약 할 것 같아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오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비슷하네. 어떤 면에서 비슷하네. 최근에 그 어린이 동화책 중에서 제가 본 거 중에서 네. 아이랑 같이 책을 보다가 초등학교 고학년들 5, 6학년 읽는 소설책이었는데 좀 두께는 한 300페이지 되는 거였는데 비슷한 얘기 오락실인데 그 오락실이 이제 그냥 이렇게 막 두드리는 게 아니고 그 캡슐이 있어요. 네. 캡슐에 들어가서 딱 뭘 꽂으면 내가 이런 매트릭스 같은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아이가 있어. 아예. 현실 나오지 못하고. 근데 아빠가 교통사고로 엄마랑 딸이 있었는데 엄마는 즉사하고 딸은 거의 이제 뇌사 상태? 그래서 아이의 뇌만 어디다가 보관하면서 그걸 연결해 놓은 거예요. 어떤 그 매트릭스 세계에다가. 거기는 이제 늘 즐겁고 늘 봄이고. 근데 이 딸이 그걸 파괴하고 싶어. 이제 나중에 여기를 계속 오락실에 와서 거기 놀러 오는 그 왕따 당하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거기 놀러 오면서 얘가 현실에 있는 아이잖아요. 근데 알게 되면서 이 딸이 이 자기 매트릭스 세계를 파괴하고 싶어서 이 현실에 있는 남자애한테 나가서 어떻게 해서 우리 아빠를 말려달라. 이제 이걸 이 세계를 다 파괴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이런 게 이 매트릭스도 공각기동대에 대해 오마주를 오마주도 맞아요. 있고 네. 또 다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들도 맞아요. 있지만 이게 어느 작품 속에 다 조금씩 서로 이제 맞아요. 전이 되는 것 같아요. 공각기동대가 그래서 놀라운 작품으로 계속. 저도 네.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겠다. 그쵸. 더 오래됐지. 근데 되게 재밌게 봤던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막 술 마시거나 하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그 다음에 너 공각동네처럼 몸을 기회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꿀래, 안 바꿀래? 바꾸실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바꿉니다. 저는 무조건 바꿉니다. 뇌는 뇌는 살려두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넷플릭스의 단편 영화 나온 게 있어요. 뭐죠? 나는 뇌는 남겨두고 몸만 바꿀래 했어요. 몸만 바꿨더니 이제 행복해. 이제 내가 기계 몸 안 주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지루한 거야.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뇌에 뭘 총을 탁 쏴요. 딱 깨니까 내가 처음 몸을 바꿨을 때야. 뭐야 하니까 뇌도 복제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무한히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죽을 수가 없어 평생. 그게 은하철도 999의 세계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요? 그게 기계 몸을 가진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일어나는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을 묘사를 하고 철이가 이제 그거를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결말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거든요. 그런 심오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렸을 그거고 지금 다시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른 내용이 있네요, 진짜.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게 언제 거 80 몇 년도 거 엄청 제가 오래됐지. 초등학교 때 봤으니까. 그러니까 80 몇 년도인 것 같은데. 그것도 일본 작품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일본 애들이 그걸 다 되게 잘 만들어내나? 네, 제가 봤을 때 애니메이션에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기가 쉬웠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영화화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쉽죠. 훨씬 쉽죠. 보통 다 영화보다 일단 글로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이 그걸 제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맞아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뇌가 복제한다는 게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계속 살면 힘들다는 게 그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싶어요. 힘들었나 봐요. 그 아까 그 만화 속, 아니 그 소설 초등학생 소설 속 그 네. 아이도 나도 이제 그만 여기서 살고 싶다고 되게 행복한데 그 아까 매트릭스에서 말했던 네, 한 원에서 인간은 실패했던. 인간은 도대체 행복해도 안 좋고 안 좋고 불행해도 안 좋고. 불행해도 싫고 왔다 갔다 해야 좋아하나. 아까 생각해보니까 도깨비가 딱 그거네. 네. 도깨비도 사실은 죽고 싶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더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 게임 속에 있는 걔도 맞아요. 곧 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 이 더 살고 필멸자의 싶다.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근데 또 복제에 대한 무서운 내용이 하나 더 있는 게 얘에 대해 복제를 해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돼? 라는 내용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포 게임이야. 달에서 막 탈출을 열심히 해. 막 겨우겨우 나레이션 기계에 따라서 겨우겨우 막 탈출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 막 괴물 나오는데 겨우 탈출을 해요. 그래서 지구로 돌아가요. 비행 그 캡슐 탔어요. 모텔리트 1 출발했어요. 나 움직이고 불이 꺼지네. 나는 남고 뇌랑 정신만 복제해서 걔는 지구로 간 거예요. 영화 제목이 뭐였죠? 문이었나요, 그냥? 맞아요. 네. 이거 게임이에요. 아, 게임이에요? 게임이에요. 네. 아. 영화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 네, 영화예요. 전 영화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복제되면 평생 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절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뭐가 되냐는. 그 게임에서 나는 결국 그렇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복제된 나는 살아가겠죠, 지구에서? 근데 뭐가 나지? 둘 다 나잖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난지는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게 똑같은 게 아니니까. 영화에서는 이게 뭔가 이 옷 착오가 생기면서 동시에 둘이 나타나요. 새로 대치될 그 나와 폐기될 나. 맞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만나요. 그 영화에서. 그러면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지. 맞아. 그러면서 이제 꼬이는. 근데 그런 일이 진짜 만약에 복제가 된다면은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리고 매트릭스는 실제로도 가상현실에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최근에 제가 뭐 하다가 뉴스를 봤었는데, 인간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뇌에다가 뇌의 어떤 부분에 뭐 설치를 해서 영상을 띄우니까 남자가 걸어가면은 남자같이 생긴 뭔가 거무튀튀한 해상도 되게 안 좋은 화질에 뭐가 걸어가는 게 이미지로 송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거를 실제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물론 맞아. 해상도 안 좋죠. 당연히 안 좋겠지만 언젠가 좋아지겠죠. 이런 게 가능하면은 진짜로 인간이 가상현실 세계 매트릭스처럼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진짜 가능할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 VR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런 시대가 진짜로 올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비율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아지게 되면 혼란이 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그 자신의 현실에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많지. 최근에 인문을 봤는데 OECD 38개국 중에서 랜덤으로 10,000명인가 뭐 설문조사 했다 그랬나? 네. 봤는데 자신의 나라가 38개 나라 중 행복한 몇이냐? 나라 몇 뛸 것 같냐? 몇 등일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38위. 거의 뭐 늘 그렇게 꼴등에서 뭐. 네. 36위래요. 전에 누가 있어? 지금 전쟁하는 국가 빼고. 맞아요. 터키. 네, 그다음 저기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리 36위래요. 근데 OECD에서 경제력과 인프라와 복지를 조사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16등 정도 되는 나라예요. 되게 상이 좋은 나라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38등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매트릭스 세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대박 칠 거다. 모두가 떠나지 않을까. 게임에 중독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비슷한 네. 거잖아요.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그냥 게임이 비교를 해보니까 전 그런 생각을 해보니 이게 다 맞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의 규칙과 룰과 이것보다는 게임의 규칙과 룰이 훨씬 단순해요.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야. 이게 적응하기가. 변수가 훨씬 적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너무 규칙도 많고 적응해야 될 게 많으니까 복잡한 거.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제 잠깐 예전에 아마 강의했었던 그 손준 메가 네네네. 그쪽 대표 사탐. 그분이 사교육계 1인자지만 본인이 지금 10대 20대들은 한국을 떠나라 하는 한국 이유. 떠나라, 근데 맞아. 그 근거가 저는 세계 꼴찌에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풍선같이 부풀어 올라서 이게 반드시 꺼질 때가 오는데 이걸 못 견딜 거. 사람들이 이 갭을 너무 빠른 시간에 달려와서 이걸 서로 감당이 안 될
상황이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그 생각 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뭔가 오면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버거우니까. 맞아요. 새로운 매트릭스 세계로. 같은 경우 잘 될 것 같은 게 리니지. 네네. 사실 리니지가 하나의 세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 걷고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기 땅에 아. 유저 살면 세금 걷어요. 실제 돈으로 받아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리니지 공대장이라고 원래 던전을 가잖아요. 그래서 지휘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잘 된 사람이 진짜 많아요. NC 사장이 공대장 출신일걸요? NC 사장이 아마 공대장 출신일 거예요. 공대장 출신 중에 대표가 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아, 거기서 그거는- 리더십을 해봤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현실에서 게임 도피하지만은 그 도피하는 거를 인식하고 거기서 즐기는 사람과 진짜로 그치. 도피하는 사람의 차이는 다르다. 그래서 거기서도 누구 만날 거니까. 그래서 제가 빨간 약 먹고 돌아간다는 이유가 가상현실 게임 똑같이 리니지도 가상현실이지만은 거기서 연습해보고. 그렇죠. 그런 거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네. 어차피 캐릭터지만 그도 뒤에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는 연습이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공대장 그 슈카라고 아시나요? 슈카 알죠? 그 사람도 슈카? 공대장 아, 출신입니다. 슈카. 그 사람도 공대장 출신입니다. 아, 그럼 다들 리니지를 그렇구나. 해보러 갈까요? 우리? 리니지 연기 출신 중에 기업 리니지 대표님 진짜 많아요. 이제 다 할 사람이 딴 거 하세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도 매트릭스 같은 게 들어오면은 되게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거기 기계 고치점 들어가듯이 그렇게 살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얘기가 나왔을 때도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변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면서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렇죠. 스트레스 받고 여차하면 방향 바꿔면서 뛰는 거 너무 그러니까. 잘 단련돼 있는 아니 거야. 뭐가 이렇게 들어와서 한다 싶으면 그게 또 사라지고 딴 걸 하잖아. 훌륭하죠. 진짜 빨라. 최근에 본디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어, 본디라고 최근에 애들이- 들었어요. 들어봤어요. 와. 보여줬어요. 그게 유행했던 게 사실 그냥 오지픽이거든요. 거의 네. 빵꾸미이고. 근데 이제 그걸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런 거예요. 나 옷 못 사는데 여기서 내 마음대로 옷 입을 수 있잖아. 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페토가 사실 그래서 초등학생 여자애들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건 제페토보다는 조금 더 카톡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내가 옷 입히고 예쁘게 한 거를 얘를 데리고 아바타잖아. 나의 아바타 데리고 누군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아, 그렇게 제페토는 만들어서 동숲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재밌는 근데 것 그 같아요. 퀄리티가 좀 좋아요. 본디는 아, 그래요? 예뻐요. 예를 들어서 바지를 입잖아요. 요즘은 길긴 유행이잖아요. 그러면 신발과 바지를 입단 약간 접히잖아요. 그거까지 구현을 잘 해놨어요. 그렇게까지 구현해놨어요. 디테일하게. 되게 잘해놨어요. 진짜 옷 입히기처럼.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내가 사고 싶었던 브랜드 옷을 거기서 입어보는 것처럼. 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뜬 이유랑 동일한데 그게 좀 더 디테일을 강조를 하고 그게 더 사이버 쪽으로 가버리니까 훨씬 쉬운. 그리고 내 아바타가 있잖아요. 내 것이 있고 내 집이 이것도 아파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현실에서 못 하니까 못하니까. 여기서 다 하는 게 좀 근데 마음이 그게-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마음 아파하지 말아요. 우리 어릴 때도 종이 인형으로 드레스 좀 만들어 달라. 입히고 그랬다. 그랬구나. 사람들은 뭔가의 욕망을 어떻게든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이제 현실 속에서 종이 인형을 만드냐 온라인에서 가상현실에서 만드느냐. 일단은 배신자가 딱 그런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렇겠죠 아마 그 배신자가. 근데 저는 항상 그런 걸 볼 때마다 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내가 진짜 사고 싶은 옷이 있어요. 비싸서 못 사. 근데 그러면 그건 본디에서 사잖아요. 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나 더 해서 그거 살 수 있는 돈을 버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아, 그 이제 현실에서 부딪히고 해 나가는 게 더 힘들잖아요. 이게 실제 그쵸. 가상에서보다 근데 그게 물리적이기 현실이잖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피하는 거지. 그래서 가격 책정을 마케팅적으로 보면 가격 책정을 교묘하게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는데 요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 요 정도. 네, 제가 그런 지금 것 같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왜 어차피 아파트를 현실인데 도피를 하냐. 음. 이런 인식 때문에 대한민국이 힘들다. 현실 도피라는 사람들을 패배자로 취급하는 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나 같은 인식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미국이 항상 앞서가잖아요. 뭔가 뭘 해도. 네. 근데 걔네들도 변하는 거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부류가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게 단절돼 있어.
그래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 있는 사람 관심이 없구나. 별로 그 뭐라 그러나 내 삶은 내 상실감 삶이고 네 삶은 네 상실감 삶이고 이런 게 없어. 그게 규모 상대적으로.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게 아무래도 좀 규모가 많은 좀 거죠. 작다 보니까 옆에서 너무 보이고. 속속들을 너무 다 잘 알게 보여서 되고. 그런가? 농사가 논농사라서 그렇다는 말도 있어요. 같이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어서 우리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DNA적으로 근데 비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형학자들은 그 땅덩어리가 작아서 뭐 그럴 거기서 수도 교류가 맞아요. 어쨌든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맞아요. 그 스트레스가 되게 클 것 같다는. 그래서 영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혈통인데 영국은 우리처럼 바닥바닥 붙여 사는 거고 미국은 넓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떨까? 그렇네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똑같은 미국 사람이라도 맨하탄에 사는 사람과 캔사스시티 같은 그 이게 도로시 그렇죠.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들어요. 사는 환경이 또 많이 영향을 영향을 준다는 맞아요, 게 맞아요. 맞네요. 그래서 그 문구를 보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패배자 취급하는 그게 사회의 안 좋은 풍토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 패배자 취급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 패배자 취급한단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당연히. 속으로는 뭐 하냐. 네. 공무원 준비한 하면서. 친구들 열심히 해라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안 하죠. 루저들 현실도 편해 생각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그거 되게 인상 깊게 와닿았어요. 그 문구가. 그치 그것도 자기 인생인데 내가 맞아, 걷다 대고 그쵸. 뭘 할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걷다 대고 내가 루저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좀 꼰대죠. 잘못됐고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 좀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금 하는 거 자체 나는 안 그런 사람 생각하고 있지만은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나도 우리나라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참 쉽지 않아. 제가 한때 이런 생각 좀 나도 했었는데 독서 네. 모임 하던 어떤 언니가 이야기를 그게 이제 자본주의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사람들의 생산 가치가 있나 없나를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 자본주의적 전형적인 산물이다 너가 이렇게 근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생산 가치가 있고 없고를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이념의 어떤 나라에서 살았더라면 그 가치를 또 잣대를 대지 않았을 텐데 그쵸. 굉장히 작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도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그 장자 아니었으면 적자 아니면 다 무시했잖아요. 그쵸. 그게 다름이하다고 그것처럼,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볼 때 웃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맞아, 거를 맞아. 나중에 보거나 딴 데서 패러다임이 보면 바뀌면 맞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그렇지 우리는 능력이죠. 지금 뭐 장자 숙자 무슨 상관이야 잘 벌면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게 바뀌었다는 거가 되게 저도 좀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 딱 보여줬잖아요. 장자상소 그런 게 어딨어. 능력이지. 그게 요즘 패러다임에 맞는 거지. 우리가 느끼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라면 사실 뭐 생산 가치 뭐 열심히 안 하죠. 필요 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상했죠. 이념 속에 살아 있는 그 사람의 가치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캡슐에서 계속 살고 있나 봐요. 혼자 둥둥 떠서 여기 있어도 내 캡슐, 저기 있어도 내 캡슐. 자본주의와 제발 좀 상관없이. 나오세요. 굳이 아니죠 뭐 또 알고 안에 있는 건 괜찮아. 저는 또 그 이념들을 생산할 수 있구나. 믿습니다. 뭘요? 아니 이념들을 각자 또 가진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 다른 느낌일 수 있죠. 그쵸.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인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교주님 아까 그분들이 교주님. 네, 교주가 되시는 거죠. 나를 믿어. 맞아. 내가 그래서 믿습니다. 네. 선택받았다 최근에 좀 이러면서. 느꼈던 게 제가 나이가 이제 그런 나이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끼리 친구들 만나잖아요. 네. 돈 얘기밖에 안 해요. 음. 부동산 얘기나 음. 집 얘기나 주식 얘기 돈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건지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실. 돈 많으면 좋죠.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인데 만날 얘기를 하면 돈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얘가 살려고 돈을 버는 건지 돈을 벌려고 사는 건지 그러니까 목적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돈만 버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내가 요즘 내 친구들만 그러나? 그래서 저는 카페를 혼자 많이 가거든요. 주위에 막 얘기 들어보면은 야 이번에 기숙사비가 얼마 나왔는데 등록금이 얼마 나왔는데 기숙사비 자취를 할 건데 학원을 다니는데 얼만데 취직 컨설팅 하는데 얼만데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 돈 얘기를 안 하면은 뭐 할 얘기가 없나? 할 얘기가 없구나. 그러게 지금 시대가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내 나이가 그래서 그런 건지.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 이 정치랑 약간 연결되는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그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제가 물론 그 전에도 있긴 있는데
그게 확실히 부각된 게 2008년 즈음인 것 같아. 그때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던 그 시점에 사람들이 확 바뀌기 시작했던 그게 있었던 게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2000년 드네요. 전후에는 조금 더 다르고 또 80년, 90년대 또 정치적 이념 이런 거 또 2000년 전후에는 또 이제 패러다임 바뀌면서 맞아요. 거기에 포커스였고 지금은 너무 정책적인 경제 쪽에 너무 가 있는 우리뿐만이 아닐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예를 들어 정치의 선전 문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문구 자체가 바뀌는 시점이 맞아요. 그 즈음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원하니까 당연히 그 캐치프레이즈를 들어야지 표가 오니까 그렇죠.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또 딱 비트코인 한창 그거 이후로도 그것도 좀 큰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있네요. 거기서 안 확 그래도 돈을 어제 벌었으니까. 친구들 잠깐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그게 이슈였어요. 그 아는 분의 아들이 있는데 30대 이제 초반 됐는데 여태까지 다 모은 돈을 코인으로 다 잃었다. 결국은 다 잃어서 지금 다니던 직장도 안 다니고 모든 의욕이 없어져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코인으로 완전 딴 세상 만나서 이제 직장 안 다니고 대박 난 사람도 노시는 있고 분들도 그건 있죠. 미리 손턴 사람. 미리 해서. 실질적으로는 뭐, 어쨌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다른 뭔가가 나오면 올라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더 그런 것 같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올라타고 싶어 하는 건 나도 저도 이해는 해요. 저는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 생각하거든요. 정말 좋은 나라 생각하는데 살기 좋은 나라 생각하는데 살기 좋은 나라인데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갖고 있는 관념 사고가 자꾸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게 계속 도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입시제도도 그렇고 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삶에 대한 사회생활을 것. 하면서 네.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친구들 만날수록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몰라요. 막 인스타에 누가 여행 가고 막 좋은 차 사고 집 사고 좋겠다고 말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딥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이제 그거를 돈을 버니까 격차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확실히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또 서울 경기라 더 그렇지. 뭐 홍천이나 안동쯤 가서 일을 하면 뭐. 근데 지금 괜찮지 울산에 않을까? 있으니까 울산에 있으니까 대부분 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나도 일 하나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N이라 가지고 좀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나는 언젠가 그냥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이건 몰라요. 근데 친구들은 좀 현실적인 친구들이 많아서 그거 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아. 뭐 하면 안 돼. 일단 결혼 절대 하면 안 되고 애들 절대 낳으면 안 되고 차도 절대 사면 안 되고 너무 많아. 뭐 많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 그렇게 살 거야. 그게 생각이 그쵸? 자기 인생이니까. 맞아요. 그게 제 생각이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은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상상하고 있으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몽상가. 네.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십니다. 그래서 아니신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글쎄요. 그게 현실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방향을 갖고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대신 이제 저도 그 몽상이라 하진 않아요. 저는 상상을 하는 거지. 몽상은 좀 이루어지기 힘든 거지만 저는 좀 상상은 내가 바라는 지점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꾸려가나인 거지. 좀 그렇게 막 저도 생각해 보면 호기심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그 두려운데 갑자기 어딘가를 팍 나간다든가 뭔가를 영국 같죠. 확 저지른다든가 보면 맞아. 내가 바라는 방향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이루어 갈 때 단지 되게 현실적으로 나는 이제 가능성을 잡고 가는 거고.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처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가려고 할 때 주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공포감이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는 공포감 그 이면에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남도 못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다. 근데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고 이렇게 하면 될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조금 다르죠. 보통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얘기를 하는 접근 방식이. 그래서 아예 무조건 안 된다. 그건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처음 서울 올라올 때 야 서울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살아? 잘 살거든요. 완전 살고 있거든요. 저는 한 번 내려가면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 내려가서 애들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나는 근데 여기
투자도 하고 난 운동도 다니고 데이트도 하는데 여행도 갔다 왔어요 심지어. 할 거 다 똑같이 한다. 너랑 그쵸. 다를 거 없다. 근데 이제 안 해봤으니까 막연한 생각만 두려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 아까 그 그렇게. 매트릭스에서 99%의 사람들이 새로운 걸 안 해본다는 게 이게 끝내는 공포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할 수 없을 것 같은 맞아요. 공포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지. 내가 해낼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무서운 거고 무서운 그러니까 거. 불안한 거고. 제 친구들 제가 서울 올 때 말 안 하고 올라왔거든요. 원래 저는 말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얘기해서 야, 니 서울도 안 무섭더냐? 가서 니가 뭐 있으면 어떡해? 저거 못하면 어떡해? 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봤거든요. 내가 어딜 가서 뭘 못할 거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상상도 안 해봤어요. 저도 상상 안 돼요. 그게 참 그런 그 믿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의심이나 뭐 가끔씩 근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좀 더러울 수 있긴 해요. 또 조심해야 될 때가 있죠. 자기 신뢰가 많은 사람과 자기 불신이 많은 사람들은 뭘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그 매트릭스 얘기를 했을 때도 항상 그 반응이 비슷해요. 보면은 이게 나 무조건 파란 약이지 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되게 힘들어하거나 삶에서. 근데 그게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건데 그 심리 그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실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삶이 어느 정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당연하겠죠. 근데 당연히 파란색을 선택한다고. 근데 그 삶의 만족도라는 게 빨간 약을 선택한 사람들은 진짜 잘 사는 사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되게 만족도가 다르니까. 맞아요. 그렇군요. 네. 재밌었네요. 아까. 네. 그러니까. 심도 있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니, 영화를 시작해서. 봤던 영화니까 이게 얘기하기가 맞아요. 굉장히 좋네요. 할 얘기가 많은 영화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숨겨놓은 게 너무 많아서. 네. 저는 주로 이제 상징과 그런 거 대해서 오늘 얘기 안 했네요. 되게 많던데. 되게 네, 많아요. 그 되게 다음에 한 번 더 해요. 네. 상징만 모아서. 비하인드 스토리 네. 그런 걸로. 네. 오늘 좋았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볼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